군자 튜브. 안녕하세요. 군자지망생입니다. 오늘은 팀이란 생사를 같이 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같이 할 때 이 비즈니스가 망하면 같이 잘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사람들이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가 났을 때, 뭔가 이 일이 같이 하는 일이 잘못됐을 때 같이 망하는 사람이 팀이다. 보통 팀이라고 하면서 팀워크 이렇게 따지지만 막상 이 비즈니스가 잘못됐을 때 나만 희생되고 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명확히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과 팀원이 아닌 것. 그러니까 팀워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회사에서는 다 이렇게 원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막상 진짜 팀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도 중요한 거죠. 회사에서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팀이겠지만 부서별로, 파트별로 팀이 또 나눠지죠. 회사에서야 뭐 다 같이 전체적으로 잘하면 좋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그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람은 우리 팀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친구나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이걸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언을 해준다. 그럼 그 조언이 분명히 경험에서 나온, 우러나온 이런 얘기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혀 상관도 없고 잘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뭐 비판을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던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걸 막을 때 그런 얘기를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할 때도 잘 구해야 되는 거죠. 인생이 망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못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데 아무런 손실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친척 중에서도 뭐 뱀 나와라 뭐 나와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막상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특히나 특이한 케이스를 보면은 친척이라서 연관이 있고 이 사람의 평판이 본인한테도 갈 건데 사촌이나 뭐 삼촌이나 사촌이나 이런 관계면 삼촌이나 사촌이 누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뭐 정확하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자 쟤네 사촌이 무슨 사고를 쳤대 라고 하면 자기 평판도 내려가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남인 것처럼 자기는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의 인척관계면은 남이 아니고 공동의 어떤 책임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이거는 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끊으려고 하지만 혈연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팀인데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좀 뭐 주변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팀이라는 거 우리가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뭐가 팀인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려면 가장 쉬운 거는 이 비즈니스가 성공했을 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가 망했을 때 나를 포함해서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 죽게 되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팀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이 비즈니스가 잘못했을 경우 너도 같이 희생된다라는 거를 계속 주입시켜 줘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팀이 아닌 경우에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선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무조건 안 듣는 것도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멀리 가기 위해서는 팀을 짜야 된다. 혼자 가면은 그냥 가까이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데 멀리 가려면은 팀을 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지금 뭐 종교적으로는 인간이 뭐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아서 지금 뭐 만들어져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경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지구를 점령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사람이 뭐 동물을 막 죽이고 한다고 해서 처벌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결국 인간들은 팀워크라는 게 있어서 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개인 플레이를 하는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이 지구를 점령한 거는 팀워크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그 다큐멘터리 있죠. 동물의 왕국인가? 뭐 그런 것들. 그 무슨 아프리카 정글이나 사바나 이런 곳에서 사자들과 그 소들이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뭐 즐겨서 봤는데 그걸 보면 사자가 옆에서 소를 막 공격했을 때 자기가 안 죽으면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살았다. 근데 그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되는 거긴 하겠지만 만약에 아프리카의 소떼들이 팀을 짜가지고 사자들과 몇 마리 안 되는 거 그걸 막 죽였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팀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사자를 없애서 그들은 안정되게 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뭐 당장은 그렇게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막상 포식자인 사자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소들은 사자의 어떤 살아있는 저장식 같은 거죠. 저거 언제든 먹을 수 있으니 나는 배부르기 전에 조금씩 먹겠다라는 게 되지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자들을 죽여버리면. 근데 문제는 사자가 죽고 소떼만 남치면 결국 소들이 풀을 먹다가 모자르게 되겠죠. 소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풀들은 다 없어지고 소들이 막상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소는 없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들에게는 소의 지혜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들이 사람처럼 팀워크를 짜서 저놈을 없애버리자라고 생각해서 사자를 죽여버렸으면 소들도 멸망할 건데 결과적으로 소들이 계속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은 사자가 있어서 어떤 그 개체 수를 조정을 하기 때문이죠. 자신만 살면 된다고 하는 생존의 지혜. 근데 이거는 사람의 조직하고는 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팀워크를 지키는 사람, 그런 거를 신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이 어느 조직에서든 환영을 받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생존 게임 같은 거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지니어스인가 보다 그게. 거기서 보면은 어떤 게임을 해야 되는데 서로 도와서 사는 케이스가 있고 누군가를 배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배신해서 신뢰를 잃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찍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남한테 도움을 줬을 경우에 계속해서 믿고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팀이라는 건 생산을 같이 하는 거다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자 튜브